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가상화 보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쓰는 이 가상화 기술, 마치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가상 요새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가상화 기술의 핵심, 뭐니 뭐니 해도 바로 격리거든요. 각각의 가상 머신, 우리가 VM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진짜 컴퓨터 하드웨어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딱 요새 안에 있는 각각의 방들처럼 서로 절대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공격자가 이 단단한 벽을 그냥 유령처럼 슥 통과해서 걸어 들어온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위협 시나리오부터 한번 보시죠. 디지털 감옥 탈출.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이건 말 그대로 감염된 가상 머신, 그러니까 게스트가 자기를 가두고 있는 감옥의 간수, 바로 서버 컴퓨터인 호스트를 공격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VM 탈출, 영어로는 VM Escape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가상머신이라는 작은 방, 이 감옥을 탈출해서 서버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 격인 하이퍼바이저를 장악해버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VM 탈출이 딱 한 번만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버에서 돌아가던 다른 수백 개의 멀쩡한 가상 머신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요새에서 방 하나가 뚫렸는데 요새 전체가 함락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공격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UNC886이라는 그룹이 쓴 방법인데 진짜 영화 같아요. 자, 보세요. 먼저 네트워크 장비로 슬쩍 잠입해요. 그리고는 관리 시스템에 있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 바로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서 제어권을 뺏어버립니다. 그 다음엔 서버 전체 뇌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에 직접 자기들만의 비밀문, 백도어를 설치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거꾸로 호스트가 다른 모든 VM들을 감염시키는 통로로 악용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이퍼바이저 하나가 뚫리는 건 그냥 서버 한 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요새의 심장 부인 서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선을 좀 바꿔보죠. 요새의 주민들, 바로 우리 사용자 쪽으로요. 원격 데스크탑 환경, VDI에 숨어있는 위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VDI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내 PC에서 저 멀리 격리된 원격 PC로 접속하니까요. 그런데요, 공격은 정반대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저 멀리 있는 그 가상 PC 안의 공격자가 거기에 접속한 바로 내 PC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이런 공격 유형을 리버스 RDP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공격의 방향이 리버스, 역방향이라는 뜻이죠.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연결 통로가 갑자기 나를 향한 공격 루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편리하게 쓰던 기능들이 전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클립보드 공유, 감염된 가상 PC가 이걸로 악성 코드 경로를 내 PC로 쓱 보내버릴 수 있어요. 원격지 파일을 내 PC에서 여는 드라이브 공유 기능은 아예 내 하드디스크에 직접 악성 코드를 심어버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USB 연결이나 가상 프린터까지 이 모든 편의 기능이 사실은 공격자에게 열어준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정교한 공격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공격의 방법을 봤으니 그 뒤에 숨어있는 주체들, 그 유령들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절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공격들 어쩌다 일어나는 무작위 공격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조직적으로 특정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APT 그룹들의 작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공격자들도 각자 개성이 뚜렷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중국의 UNC3886은 아무도 모르는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기술자 스타일이고요. 북한의 라자르스 그룹은 이미 널리 알려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기회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SVR은 정문을 대놓고 노리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스캐터드 스파이더 같은 범죄 조직은 좀 달라요.
기술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해킹해서 관리자 권한을 뺏은 다음에 디스크를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사기꾼에 가까운 수법을 씁니다. 자, 지금까지 위협에 대해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좀 무서우셨죠? 하지만 걱정만 할 순 없죠?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바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상 요새, 어떻게 하면 찰벽처럼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심층 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높은 성벽 하나만 믿고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도 있고 그 앞에 해자도 파고 내부 방어선도 구축하는 여러 겹의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 전략을 크게 3가지 기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핵심 강화하기로 성체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둘째, 공격 표면 줄이기로 불필요한 문과 창문을 없애버리고, 마지막으로 성벽 감시하기로 끊임없이 순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둥, 핵심 강화하기부터 보죠. 이건 성의 심장부를 지키는 거예요. 최신 보안 패치를 계속 적용하는 건 성벽의 균열을 메우는 것과 같고, 관리자 접속에 다중인증을 거는 건 왕실의 문에 자물쇠를 여러 개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만 쓰는 네트워크를 따로 분리하는 건 말 그대로 왕에게만 허락된 비밀 통로를 만드는 것과 같죠. 두 번째 기둥은 공격 표면 줄이기. 아예 적이 노릴 만한 곳을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요즘 아무도 안 쓰는 가상 플로피 드라이브. 그거 그냥 열려있는 창문일 뿐이에요. 당장 막아야죠. 편리하지만 위험한 VDI의 클립보드 공유 같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약간의 불편함이 훨씬 더 큰 안전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은 성벽 감시하기입니다. 성벽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보초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모든 로그를 한 곳에서 감시하며 왜 새벽 3시에 VM 디스크가 분리되지? 같은 사소한 이상 징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오늘 우리는 가상화라는 견고해 보이는 요새에 숨겨진 균열과 그곳을 파고드는 유령 같은 공격자들, 그리고 요새를 지키기 위한 다층적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관리하는 가상 환경은 과연 튼튼한 성인가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카드로 만든 집인가요?